구글 제미나이 3에 대한 시장에서의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이기든 우리 반도체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다가 SK하이닉스는 횡보하는 구간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는 수급만 다시 또 움직여주면은 또다시 움직일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단기 조정은 기회를 좀 볼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좀 선택은 하긴 해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는 지금이 기회인가? 일단은 AI 버블론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죠? 이번에가 뭐 몇 차인지 기억상 한 5차는 되는 것 같아요. 5차 네. 버블론 그죠? 또 좀 잠잠해졌어요. 지나가는 건가요? 네, AI 버블론을 저도 막 올해만 한 이번 여름 정도부터 이야기가 네. 좀 있었던 것 같죠. 네. 예. 버블론을 일단 잠시 잠재웠던 거는 뭐 지난주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 3에 대한 시장에서의 재평가와 AI에 대한 확산론이 오히려 좀 버블론을 잠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AI 쪽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과 반도체 종목들은 누가 이기든 우리 시장은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네. 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반도체 강세장을 여전히 좀 지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열심히 싸워라. 우리 거 가져다가. 이렇게 필요하지 반도체가 그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PU 대 TPU. TPU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반도체 업황은 좋다. 네, 반도체 가격도 계속 지금 뭐 계속 오르는 모양이에요. 네, 뭐 일단 반도체 가격 네. 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디램 시장이 아주 빠르게 가격 반등이 나타났고요. 단기적으로 한 5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낸드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급 부족 또 공급 우위 시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간 HBM 시장에 포커싱 맞춰져 있었던 반도체 생산이 아무래도 디램과 낸드 공급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 공급이 약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지금까지 진행됐고요. HBM 시장도 잠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앞서 HBM GPU 대 TPU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TPU 시장, GPU, 엔비디아 쪽에 대한 약세론이 나와서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TPU도 HBM에 대한 HBM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HBM 그리고 최근 디램과 낸드 쪽,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이에 따른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모든 부분에서 다 우리 반도체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다가 전체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기어요? 네. 주가가 네. 긴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을 그러니까 지난주의 흐름, 네. 최근 몇 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11월 달에 먼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은 SK하이닉스는 고점에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고 횡보하는 구간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지금 10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을 이용한 수급 흐름이 조금 더 강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단기 변동성을 좀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삼성전자는 꾸준히 개인 수요든 외국인 수요 그리고 기관 수요가 골고루 재편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TPU라는 새로운 또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엔비디아 역시 11월 고점에서 주가는 대략 15% 전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약세 흐름은 좀 동반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개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었던 11월 한 달이었고 거기에서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도 사실 급증했다라는 기사들과 함께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은 일정 부분은 좀 노출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투자할 때 짧게 보면 이제 연말장이고요, 그죠? 예. 연말장은 산타랠리, 종목 장세 네. 뭐 볼 수 있다. 그런데 내년을 보게 되면 종목 장세가 코스닥 장세가 올해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간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결국 그죠? 내년을 그렇죠. 보면 네. 결국은 대형주 그죠? 네. 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 반도체 대형주라 봐야 뭐 삼전 닉스지 뭐 그죠? 네네. 대표적으로 두 종목은 조정은 기회다. 뭐 그 조정에서의 어떤 그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12월을 말씀을 좀 드리면 12월 말씀하셨듯이 12월은 종목 장세가 강하게 보통은 흐름이 이어지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한껏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지금 수급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코스피 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 대금이 좀 급감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에게는 수급에 대한 힘으로 지금까지 올렸었던 부분이 다소 좀 약화되는 구간입니다. 단기 조정은 기간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는 수급만 다시 또 움직여주면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우상향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두 종목 모두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좀 선택은 하긴 해야겠죠. 뭘 선택할까요? 네. 근데 뭐 사실 두 종목을 같이 보셔도 돼요. 선택하라며요 좀 전에. 그래도 이제 저한테 네. 선택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걸 테니까. 네. 네. 역시나.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단기 조정은 기회를 좀 볼 수 있겠지만 그 조정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부분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일주일도 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장세에서 어느 타이밍에 이 두 종목에 대한 비중을 만들어 갈까 또는 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듯이 11월에도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부분은 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SK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에 컸기 때문으로 반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지금 목표가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TP를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더 크기는 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네. SK하이닉스가 우리 방송하는 오늘 이제 54만 원, 한 54만 원, 55만 원인데 네. SK하이닉스는 목표가 100만 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목표가라는 게 그쵸. 목표예요. 예. 간단 보장 없고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알면 지금 뭐 사고 기다리게. 무조건 지금 어느 시점에서 네. 사도 상관이 없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10만 원 정도인데 보통 한 16만 원? 보통 한 15만 원 안팎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그럼 하이닉스가 그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쉽게. 그렇죠. 삼성전자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거 그러면 하이닉스 사이즈네. 예. 단순 비교하게 되면은 네. 하이닉스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최근에 이제 저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단기적인 속도감이 좀 빨랐다라는 점이 빠르게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조금은 더 횡보라든지 좀 수급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HBM이든 그리고 뭐 GPU든 TPU든 그간의 경쟁 심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범용 메모리 쪽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쪽이 네. 매출 비중을 다양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네.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쪽에서는 4분기 범용 디램 가격 상승률이 경쟁사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 수준은 형성해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HBM 시장보다는 단기적인
상향 기대감은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워낙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적자 구조였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TSMC의 캐파 부족 속에서 이제 그 외에 좀 이에 대한 외부 수주에 대한 활성화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에 대한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또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삼성전자 지금까지 없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좀 버라이어티하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서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